네,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저기 제일 멀리 계신 분께, 네, 검은색 그 니트 입으신 남성분께, 아니요, 뒤에요. 제일 뒤에요. 죄송합니다. 네. 뒷분들께 기회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기령 대변인님께서 저 뒤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서 온 한찬우라고 합니다. 저는 좀 전에 여기 앞에 계셨던 파주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의 미성년 소아 청소년들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5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국가지정 2기 신도시인 옥정 해천지구에만 4만 5천 명의 소아 청소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이 입원 가능한 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 고열, 경련 등 소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에는 의정부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양주 신도시는 소아 전문 응급 중환자 진료 체계가 전무하고 겨울철 폐렴 유행 시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양주 덕정에는 종합병원으로 완공된 병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이미 의료기능 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 북부 소아 청소년 진료 체계 부재 문제와 대비되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기 북부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에 지어놓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기반으로 전라남도 소록도 병원과 같이 국립어린이병원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의 의료 문제는 이제 양주 문제만이 아니고 남양주 문제만이 아니고 뭐 온 동네가 다 똑같아요. 산부인과 없죠. 여기 연천에 아까 오신 분 계시던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연천의료원이 경기도 어림이잖아요. 근데 거기 산부인과 의사를 하나 구하려 했더니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질 않는데. 지금 없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산부인과, 이제 소아과도 슬슬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뭐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건 아예 종합병원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판인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 의료, 그러니까 뭐 꼭 있어야 되는 공공의료, 또 지역에는 의사가 또 그나마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의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저번에 뭐 의사 정원 얘기 뭐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갑자기 아무도 못하고 그냥 다시 원상복구돼 버렸는데, 다시 또 이제 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또 지역의료 문제는 이 정부에서 다시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다시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동시에 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남양주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우리 안기령 대변인. 이 지역이 파주다 보니까 파주 분들 얘기가 많은데 파주에서 가까운 근데 저 약간 동쪽에서 오신 동쪽에서 오신 가평. 네, 제가 잠깐만 가평, 남양주, 포천 요쪽 분들 세 지역에 오신 분들. 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 먼저 드리면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뭐 들거나 흔들거나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하는 자리잖아요.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는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가평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앞에 계셔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평에서 온 김석구입니다. 네, 의정부도 아직 한 분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평 지역도 연천과 같이 인구 소밀 지역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 매매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6만 3천의 인구지만 거의 30%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사는 사람들은 30, 40대가 농지를 구입할 리가 없고 80, 90대 사람이 농지를 구입할 리가 없습니다. 거의 정년 퇴직을 하고 농지 구입을 하는데 8년 이상 경작을 해야만이
그 양도세라든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8년 이전에는 각종 그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자유전원 측에서 8년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 8년 경작을 5년이나 6년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도시 인구가 유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가 보존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용적률이 40% 이상 되고 각종 시설이 허용되지만 보존관리지역은 용적률이 20%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민들이 들어와도 보존관리지역을 아예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농지 매매가 사실 어렵고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네. 농지를 팔려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농지법을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포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하늘색 넥타이 매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천은 석탄 발전소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어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천에서 온 오상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님하고 장관님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마 여기서 공사를 계속 말씀을 나누시면서 관광단지, 그 다음에 미군 반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관광이나 시민 편의 시설을 계속 확대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생활계에 있는 폐기물들이나 산업이나 이런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할지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약간의 좀 제한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이런 용역들이나 폐기물 처리들이 지역 내에서 좀 카르텔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일단 기사가 있는 거가 이렇게 옆자리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파주 쪽에서는 저희가 기사로 좀 봤을 때 그 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나 재활용하는 업체가 한 10여 년간 동일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조사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에서는 한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70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한 기회도 있었고요. 또 동두천도 93년부터 한 26년간 두세 개 업체가 이제 카르텔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양시에도 10개 업체가 특정 업체가 독점을 좀 하고 낙찰률이 거의 99%, 95%가 되는 이러한 절차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좀 낭비가 좀 심해지고 특히나 그런 폐기물 서비스를 하는 주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IoT를 연계해서 이렇게 폐기물이 어떻게 자원화에 대한 시스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성남시장으로 계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 계셨을 때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어떤 평가 조례도 좀 변경을 하시고 그래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 기업으로 공개 입찰을 또 추진한 거를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자료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83억이나 성남시에서 줄였다는 이야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생활 폐기물이나 뭐 폐기물이나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시민의 그런 편의시설이 늘어날수록 폐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역 제한 없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업체가 그런 폐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폐기물의 재자원화가 잘 되는 그런 경기 북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기 북부를 또 말씀을 드렸던 하나의 이유는 경기 북부가 상간이나 공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고 공장에다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시민 편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장으로 한번 하셨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한번 일단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관한 거라 이걸 중앙정부에서 뭘 하기가 좀 그런데 행안부에서야 뭐 기본적인 지침이라면 그렇고 네, 가이드라인이랑 예. 권장 공고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네. 보십시오. 저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지역 말씀하신 뒤로 유튜브 댓글로 남양주 의정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안 했어요. 의정부 남양주 안 했어요.